앞이에요. 네, 그냥 오고 있는데 아직. 정수리야 한 대 맞을래? 오늘 야합 저기 장보협에 발언 한 명하고 투쟁결의문 한 명. 했다는 거야. 청주에서. 청주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래서 한판 하니까 두 학교에 내학급이 생겼어요. 그게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2006년도 우리 아들 중학 2006년도에 2005년도에 합의 본 거. 3학년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준비했으니까 같이 그러지 않으면 예, 1시간 동안 버스 태워가지고 다니는 학교로 가야 되는 게 애들 69명 있는 두 학급에 그게 방치지, 응? 학대지 무슨 그게 학교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운동을 하기 시작됐는데 이게 아동들이 이게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예? 왜 가족들을 이렇게 말살을 시키냐고. 장애 아동은 아동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냐고. 죽겠어요. 왜 여기까지 새벽밥 먹고 올라와야 되는지. 어제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아, 열불 나오면서 이거 스트레스 부담 비용까지 받아야 되겠어 국가에다가. 이거 어떻게 올 때마다 속 터져. 이거 올 때마다 속 터져 죽겠어 아주. 응? 가정 애들 갖다가 여기다 몰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다 특수학급을 만들까요?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 거 청와대에다 만들어야 되는 건지 장애 아동이 어떻게 사는 건지를 보여주는 건지 왜 장애인들 나는 생겨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 우리가 기념해달냐? 미친 개새끼 같은 새끼들 욕 나와 진짜 욕 나오기 개새끼가 시작하셨어. 아니고 뭐 연인데 개새끼가 아니고 뭐 연인데 아니 강아지만도 못한 거지 개한테도 미안해 욕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강아지는 이쁨이라도 받고 귀여워야 그 사람이 뭘 주고 가지. 이거는 강아지만도 못해 그냥 아주. 뭘로 비교해야 되는 게 도대체 이거. 비교의 대상 가치도 없어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이야 저게?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오늘 아우 쓰질 나가지고 그냥 잘 된다고 해.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더니 뒤로 뭐가 잘 되긴 이거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안 싸우면 시합하다 우리도 사격대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우리도 거기 저격수들 걸면. 좀 고용해갖고 돈을 좀 봐. 아유 나쁜 놈들 좀 저격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까? 이 땅에 좀 돌려보내 저 땅으로 보내는 거. 저기 총선하고 대답밖에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뭐. 제거를 좀 해야 된다. 아우 진수희 1번 뭐 2번 1번 이명박이 2번 진수희. 아니 자기도 자기 자식을 키울 거 아니야. 자기 자식 있을 거 아니냐고. 자기도 부모잖아. 어? 자기는 부모 아니야. 부모 아니면 뭐예요 그래? 어디서 자기- 나왔어 그래? 부모도 없이 나왔어 그래? 걔는 어디서 나온 게 그래? 하느님 하늘에서 떨어졌어? 걔도 마음 해결해 주는데 아니 하느님도 다단계잖아. 태어날 때부터 조직사회로 태어났고 누군가가 있잖아요. 어디 세상에 뭔가 조금 이따 발언할 때 있어요. 어우, 열불나 뒤집어. 애기 듣다가 발언해. 나보고 어제 발언을 버스 소위에서도 안 달아진 거. 그래서 욕만 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형식적으로 다뤘죠. 원한을 가지고 수정안이 아니고 원한. 얘기 안 하고 됐어. 의사는 아예 의적 쓰고. 아 이놈은 에이씨. 의점하고 원 대지시키고 그냥 대지시킨다 했어. 아 진짜? 이직이 한다. 아니 근데 빨간색 그 나쁘다고 울산 선생님 보시면 내가 가서 이제 시작을 바로 하겠습니다. 어제 어쨌든 뭐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그 법안 그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제 그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는데요. 첫째 날에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개정안 심의가 있었고,
둘째 날 어제는 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대한 심의가 저녁때 있었습니다.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문제도 그 어제 이 오후 2시에 또 여기서 이제 집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다들 들으셨겠지만 뭐 오히려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이제 좀 부양의무자 문제는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결국 이 문제가 그 6월 임시국회로 이제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4월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못했고 6월 국회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또 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도 오히려 이제 뭐 여러 의원들이 이런 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주장하고 이렇게 한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또 보건복지부가 이 법 제정에 대해서 완강하게 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논의가 되지 못했고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도 6월 국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정부가 뭐 언제까지 어떤 대책을 만들겠다든지 뭐 어떤 안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없었고 그냥 6월 국회로 넘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이 도심각에서 종강역에서 노숙농성을 하면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오히려 뭐 정치인들이 잘 모르니기도 하고 조만간에 뭐 30주년 장애인 날도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시기에 맞춰서 뭔가 이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좀 더 적극적인 진전된 대책을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만드는 것이 이 매우 상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그래도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아주 저소득층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열악한 복지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의 모든 책임을 다 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런 매우 열악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어떤 법을 늘릴 생각이 없고 새로운 법 제정은 더더군다나 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공개적으로 특히 이 시기도 아주 적절하게 이 장애의 달에 맞춰서 보건복지부가 이 장애아동의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 앞으로의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 우리가 어떤 이 결의와 의지들을 모아서 이 어쨌든 이 장애아동의 삶과 의지를 모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 첫 번째 발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 혹시나 보장받지 않을까, 혹시나 제정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의 뜻은 완강하게 반대의 뜻은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 나라 이 땅의 국민인데 또 우리 아이들도 비장애 아이들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졌는데 그게 법률조차 없는 나라에서 집 밖을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조그마한 기본법이라도 만들어주지 않을까 내심 사실 굉장히 어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내심 굉장히 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 기대는 보건복지부의 사람과는 참말로 달랐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근데 저는 복지공무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국회에서 예산을 잘 막아내는 공무원은 승진한대요. 법률 드는 돈을 잘 막는 공무원은 괜찮은 공무원은 반드시 승진한대요. 그 소리 듣고 그것도 기획재정부 공무원이면 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복지부 공무원이 서비스 하나 안 해주고 막고 활동보조지원법, 뭐 활동지원법, 기초수급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막아내면 반드시 1순위로 승진한대요. 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기 있는 많은 장사자들이,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거 바꾸자고 막 싸우는 모습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를 이 법안을 반대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빨갱이 같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 법원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는 청와대의 논리랍니다. 우리 법에서 무상보육, 무상의료, 뭐 공공의료 이런 내용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무상의료, 민노당과 진보신당과 그 진보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오다가 떨어진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장애인 동지들과 뒤에 서 있는 교사분들,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줄 사람도 아니고, 그죠? 보편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무리하게 기본적인 것만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조차도 뭐 이명박 대통령이 오다를 내리는지 누가 내리는지 모르지만 회의 도중에도 청와대에 전화가 온답니다. 이런 개같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복지부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제 와서 우리하고 협의 한번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협의 날짜까지 공개하니까 그건 협의가 아니고 개인 생각을 전달한 걸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옛날에 모 장관이 사인해놓고 막 다구치니까 활동보조 때문에 그거는 장관으로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사인했다 이래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지가 모 장관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입장 수정안을 가지고 나와서 회의도 4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의견을 좁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갑자기 국회에 가서는 회의한 적 없다, 수정안 내놓은 적 없다, 기존안 전부 반대한다, 회의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국회 안에 회의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국회의원들은 정부 입장만 듣고 결국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는 또다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의 권리는 또다시 짓밟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수희 장관이 정말 후회하도록 야 이거 진작 해주는 건데 문제가 생기네, 내한테까지 문제가 생기네 할 정도로 후회하도록 우리가 사건을 꼭 터뜨릴 테니까요. 그리고 반전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힘들다는 장애인교육법도 부모님들과 당사자들과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나름대로 법을 통과시키는 노하우도 이제 많이 향상됐습니다. 어디를 세우면 되는지, 누구를 물고 뜯으면 되는지 이제 기술도 많이 향상됐습니다. 전략도. 오늘 이후로 우리는 어떤 투쟁을 감수해서 우리 아이 기본적인 권리를 찾겠습니다. 이제는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손으로 쟁취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힘차게 투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아이들의 권리, 당사자의 권리 함께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높은 양반들이요, 저 아이들이요, 부모님들과 우리 당사자를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서 견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제 엄마들이, 장애인들이 여기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 저 아이들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대응사고 한번 쳐서 누가 잡혀가고 누가 죽든 결판 내에 아마 법을 통과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조만간 4월 20일입니다. 이슈가 됩니다. 항상 4월달 되면 이 법안들이 참 많이 통과됐는데요. 이명박 정부만 꼭 4월달에 장애인 법 통과를 안 시켜줄라 합니다. 이유는 끝까지 짓밟아야, 우리를 끝까지 짓밟아야 꼼짝 못하는 아주 짓궂게 처박는 그런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낙인 찍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짓궂게 처박혀도 끝까지 굽틀기에서 기어나오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힘차게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법 공대위의 행위의장을 맡고 계시고요. 장애부모연대 정책실장을 맡고 계신 김치현 실장님 모시고 경과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 법안이 한 4년쯤 됐습니다. 처음에 장애아동 보육법으로부터 시작해서요. 4년 동안 묵히고 다듬고 조문을 계속 연구하고 해서 만들어낸 법안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4일 날 한나라당 윤석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그 이전에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적이 없느냐 있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요. 윤석영 의원을 이 주체로.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지금 내세우는 논리는 이겁니다. 타 부처와 관계기관과 관계단체와 지금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동안 뭐 했는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쭉 4년 동안 이 장애아동 복지와 관련된 법안이 준비되어 오면서 계속 그 중간중간 논의하고 했던 것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결국 10월 24일 날 발의가 된 이후에 4개월, 5개월 지나는 동안 보건복지부를 뒷짐지고 있다가 정작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서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내세우는 변명이 바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변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4차례에 걸쳐서 실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1월 31일, 3월 31일, 4월 8일, 4월 11일 4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같이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협의하고 했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그런 협의 과정이 그 과정이 협의가 아니었더라면 협의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시간에 공무원들은 뭐 한 겁니까? 우리들하고 개인적인 만남 가진 겁니까? 사귀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관계 과장들, 사무관, 주무관 나오는 곳에서 개인적인 입장 얘기합니까? 또 하나, 이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는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처음 태도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실제로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법안을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장애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새로 만들 의지가 없다. 그럴 의사가 없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만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지금의 복지 환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한 발짝도 더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그렇게 내놓는 거죠.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대충 껍데기만 한다고 해도 껍데기만 있는 법안, 내용은 전혀 없는 법안,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확인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4차례 협의 과정을 통해서요, 저희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계속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많은 부분 저희들이 양보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안을 갖고 왔을 때 타당한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 4차에 걸쳐서 그래서 그 법안에 사실 저희도 양보하고 해서 법안이 조문까지도 사실은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그런 것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한다면 도대체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뭘 한 거고 우리가 무엇을 한 거고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개선시켜 나가겠다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마음, 그 기본적인 태도가 확인된 이상 아무리 겉으로 시간이 없다, 6월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보건복지부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아까 윤정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한가닥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야가 구분 없이 이거는 기초적인 권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다른 법률보다 상임위의 논의에 우선순위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균도와 균도 아빠가 부산에서부터 600km를 행진해서 복지부에 오고 청와대에 그래도 아무 경찰에 막힘이 없이 청와대까지 가서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했다고 했을 때, 그래도 쥐구멍에 볕 달날도 있지, 이런 암흑의 세월에도 그래도 한가닥 비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가 이명박 역시 그렇구나 라는 또 다른 절망으로 가슴이 먹먹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부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애 부모님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노동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장애 당사자 여러분, 우리는 다 복지를 위하는 우리 같은 식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식구 맞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 국장 나오면, 과장 나오면, 서기관 나오면 여러분들 보고 다 우리 식구래요. 그래서 다 한마음으로 복지를 위한다. 복지를 위하는데 너와 나가 따로 있냐, 같이 하자라고 언제나 협상 자리 가거나 사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따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식구인 줄 알았는데요, 진짜 식구더라고요. 그런데 식구도 같은 대한민국도 이렇게 일제식민지 때 보면 일본 놈보다 더 미운 놈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이완용이죠. 이완용이.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지부가 지금 대하는 태도는 저들이 복지를 이야기하고 장애인들에게 복지 정책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의 존재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는 이완용과 다름없습니다. 동지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는 짓이 뭔지 압니까? 복지부가 하는 짓 뭔지 압니까? 우리가 4월 20일 날 장애인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의 날로 만들자고 하고 공투단 만드니까 복지부가 돈 주는 장애인 단체, 특히 법인, 복자로 들어가는 법인 단체에 전화해가지고 공투단 왜 들어갔니? 너가 예산 받으면 좀 거기 안 들어가면 좋지 않겠니? 이런 전화를 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하면서 자기들이 주는 돈줄로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해야 될 장애인 단체들의 목줄을 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장애인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균도와 균도 아버님이 부산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이것들이 좀 알려지니까 청와대가 맨날 이야기를 했대요. 저한테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청와대 뭐 고시기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락 왔는지 아냐. 장애인 차별 뭐 그 시기하고 같이 하면 그 시기 하니까 우리 아름답게 감동의 드라마를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감동의 드라마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감동의 드라마는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 첫걸음이 아닙니까? 아닌 모양이네. 맞습니까? 바로 그게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장애인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활동보조지원법에 대한 TFT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활동보조 신청하는 자격 조건을 1급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TFT의 대다수의 위원들이 복지부가 만든 TFT에서 그 위원들 대다수가 등급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인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폐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소기의 경일기였습니다. TFT 만들면 뭐합니까? 소통한다고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에 있는 위원들 대다수가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지부만의 태도가 아닙니다. 바로 보건복지부 그 관료 그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이야기하지만은 시 가는 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시와 동정의 대상물로 전락시키고 자기의 감동의 드라마로 시 눈물 짜는데 그리고 그걸로 정치전쟁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활용의 가치가 있지만은 정말 우리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법 대상자의 문제도 한나라당 의원도 그런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안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 기재부 보건복지부가 기재부 탓하지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재부의 똘반이거나 이명박 정부의 단순한 하수인일 뿐입니다. 본질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달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밟고 눌러야 될 대상은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를 반드시 우리들의 투쟁으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꼴통 정부인지 얼마나 보수 꼴통 정부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냥 우리가 아름답게 치장되는 장애인날 그들의 눈물에 밥그릇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치장물로 한순간의 치장물로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팔아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4월 20일 날 반드시 투쟁으로 우리의 이 분노를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투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부모님들도 함께 하시셔서 우리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부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주차 안에 하고 있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 여경분도 계시지만은 남성 경찰분들 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저기 장애아동 어린이집에는 남성 교사분들이 0.00005%가 될까 말까 합니다. 이 여성의 노동력이라는 게 또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의 그런 노동력이 하향 평가됐기 때문에 어떤 남성분도 특히 가정이 있는 남성분들은 이 일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처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도 경제적인 원칙에 의해서 뭐 돈을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 장애아동에 대해 지원되는 서비스는 일원화되지도 않고 아이가 새로운 기관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중복된 서비스, 그것도 제한된 중복된 서비스에서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다른 목표로 중복적으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장애아동 어린이집에 이렇게 열악한 처우 때문에 이직이 많은데 이렇게 이직이 많은 거는 장애아동에 대해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질 좋은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아동 어린이집에는 치료교사와 보육교사, 특수교사 이렇게 팀워크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치료사 선생님들,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이 장애아동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거를 꺼려 하신다고 합니다. 저 또한 12년 동안 일을 했고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또 다른 교사도 마찬가지로 재교육을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가려고 하는데 그만큼의 정당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저희와 함께 1년 동안 너무 그게 길다면 6개월, 그거 길다면 3개월 동안 함께 밥 먹다 똥기저귀도 갈아 모시고 내가 화장실 가기 위해서는 옆 교사에게 나 화장실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에서 함께 일해 보시고 저희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부당한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4년째 일하고 있는 이효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선생님은 조금 말씀하셨다면 저는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저밖에 못 나옵니다. 왜냐면 저희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15분이 계신데요. 저 한 명 빠지는 것도 미안해요. 왜냐면 선생님 2분이서 9명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2분이서 9명을 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한 명 한 명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한 명 한 명 다 밥을 줘야 합니다. 저희는 내성밥을 받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3명을 다 돌봐줘야 되는데 한 명하고 놀고 있으면 2명은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놀아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2명하고 놀아주면 한 명은 쉬어야 되고요. 근데 교사 2명이 9명을 본다는 것은 힘이 들기 때문에 저 혼자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각 어린이집에서 한 명씩 나온다는 거는 정말 선생님들의 희생이고 그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의 또 희생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일반 어린이집 교사랑 형평성이 어긋난다. 일반 어린이집 교사들과 저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선생님들 너희 양치하고 와. 그 한마디면 되지만 저희는 너희 양치하고 와. 그래 치카해줄게 3명 다 해줘야 되고요. 이제 밥 먹자 3명 다 먹여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냥 너희 밥 먹어. 흘렸니? 지적하면 그 아이들이 하지만 저희는 저희 혼자 몸으로 제 밥도 먹어야 되고요. 애들 3명 밥도 먹여야 되고요. 선생님들 휴가 가면 그 나머지 애들 밥도 먹여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휴가를 가면요. 미안해서 3일 휴가를 쓸 걸 억지로 하루 휴가를 써요. 그리고 미안해서 빵을 사와요. 휴가를 당당하게 쓸 수 있는데 그 휴가를 쓰고 어떻게 미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체교사를 부를 수가 없어요. 대체교사가 우리 애들 볼 수 없거든요.
저희도 애들 파악하는데 2개월이 걸려요. 3개월이 걸려요. 왜냐하면 튜브식으로 먹기도 하고요. 갈아서 먹기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어떻게 대체교사가 와서 우리 아이들 3명을 봅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있는 선생님들끼리 돌려서 막아야 되고요. 단순히 휴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방학도 없습니다. 방학도 쓰지 말래요, 이제는. 그래서 최소한의 아이들만 받고 저희 원장님 혼자서 출근을 하십니다. 애들 선생님도 하루라도 쉬었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 원장님 혼자서 아이 5명을 보기도 하고요. 원장님 2분이서 7명의 아이들 받고 선생님들 쉬라고, 하루만 쉬라고. 쉬는 선생님들도 너무 힘이 들고요. 원장님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현실 속에서 일반 어린이집과 형평성이 같다는 이유로 우리가 같은 처우를 받게 합니까? 우리는 솔직히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100만 원 받고도 이 일 할 수 있고요. 50만 원 받고도 이 일 할 수 있습니다. 돈 받고 누가 장애 아동을 돌봅니까? 하지만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특수교사 공부하고 치료사 공부한 그 선생님들의 그냥 그 처우, 그냥 그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면접을 보는데요. 1년째 새로운 교사가 뽑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월급이 낮다는 이유도 있고요. 서울형 어린이집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와 똑같은 월급 받습니다. 일반 어린이집까지 누가 이 힘든 일을 합니까? 누가 똥기저귀 가려고 하며 누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면접을 보러 와도 면접 보고 우리 아이들 보고 다음부터 오지 않겠다고 그냥 갑니다. 힘들 것 같다고. 그리고 월급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만두고 싶어도 저희는 그만두지 못합니다. 이직률이 높다고 하지만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이 10년차 선생님이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새로운 교사가 오지 않아서 그만두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일반 어린이집과 다르게 장애 아동을 그렇게 힘들다고 본인들도 보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3명이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우해달라고요. 그만큼 인정해달라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그겁니다. 3달이요? 아니요. 그 사람들 하루도 우리 애들 못 볼 겁니까? 단순히 장관님이 와서 하루도 우리 아이들 볼 수 없습니다. 1시간 보면요 끙끙대고요 힘들다고 다음날 침 맞으러 갈걸요 아마? 저희 선생님들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침 맞으러 한의원 다닙니다. 이 작은 월급으로 이 체력 키우려고 운동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28살인데요. 엄마들에 있는 근육이 생겨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근육 없는 선생님이 없어요. 다 말랐는데 알통은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본이어야 된다고요. 우리 침 맞으러 다니는 거 자비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도 하루도 못 볼 걸 그렇게 며칠을 몇 년을 12년간 13년간 이런 선생님들 대우해달라는 겁니다. 하루라도 와서 겪어보고 우리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2달 동안 저희 어린 선생님들도 다짐했고요. 열심히 투쟁해서 이 법안 꼭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 애들도 힘을 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들 처우가 거의 무슨 활동가들 수준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 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선생님들과 이 보육시설에 계신 분들을 조직하는 게 가장 큰 성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이 장애 아동들의 이 복지와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차게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안녕들 하신가 모르시겠어요. 하여튼 투쟁으로 해서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3세모 투쟁! 강아지한테도 미안해 죽겠습니다. 맨날 개 같은 세상이라고 그래서 강아지만도 못한 얼굴을 벗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심정 같아서. 오늘 울러온 건 아닌데요. 저 아들이 23살입니다. 여기 아까 애들 보니까 어릴 때 시절에 제 아들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에
죄인은 국민입니다. 누가 감히 뭐 만나지 않았다고요? 4번 만났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에 근무 태만한 겁니까?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공무원이 공적인 일을 갖고 나왔지 사적인 일을 가서 얘기합니까? 그것도 인정하는 나라. 또 웃겼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 빨강색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빨갱이라고 하여튼 빨강색을 나쁘게 얘기합니다. 이건 교육상 안 좋습니다. 왜냐면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색깔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빨강색은 나쁘다고 부모들이 교육이 그렇게 듣고 하기 때문에 빨간색은 나쁜 색이라고 해서 미술 시간에 빨간색을 안 쓰는 것도 이것을 생각을 저하는 자해를 가지고 있는 색깔을 교육하기 때문에 나쁩니다. 다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왜 가릅니까? 우리는 한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비장의 아동을 하나 키우고 지금 성인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비장애에는 아동복지법 있죠. 영아보호법 있죠. 하여튼 법이 있어서 촘촘히 부모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들이 직장 다니다가 그만둡니다. 제가 16년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왜?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 아이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어서 직장 10년 동안 다닐 직장을 울면서 그만뒀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가족까지 차별합니까? 그래서 가족을 붕괴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러 간다면 왜 국가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세금을 내고 국가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포기하러 간다면 국가보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4년 전에 법을 만들 때 많이 끌려도가 맞고 재판관 앞에서 울어도 보고 자존심 삭히는 말도 들어봤고 경찰에 끌려갈 때마다 아마 모진 욕을 들어가면서 조서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까짓 거 교도소 가서 살아가면 살겠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살 수가 없는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전문가가 없어서 맨날 선생님 밖에서 실업용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불쌍해 죽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애들도 제대로 된 선생님과 제대로 된 환경에서 맡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비자의 애들 어린이집 생기면 찾아주고 진짜 엄청나게 지원해주면서 우리는 지원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일반 차도 없어서 넘어가는 차 안에는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부모들의 심정이 어떡하겠습니까? 왜? 누가 죽는지 누가 사는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공모해야 됩니다. 공적인 일을. 국가가 공적인 걸 포기한다면 국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고 자기야 아동을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싶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뭐 못하겠습니까? 나이 애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제가 어떻게 해줬습니까? 죽습니다. 제가 죽이면 죽였지 제가 먼저 죽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인자가 돼서 죽어야 이것이 법률이 제정이 된다면 살인자 됐죠. 요새 장애아동을 기르는 엄마 아빠들이 왜 애들하고 죽습니까? 오죽해서 죽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국가에서 조장해 놓고 살으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런 환경에 우리 애들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이런 부담 들고 싶지 않습니다. 맨날 미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바로 세상의 주인은 아동인 것입니다. 죽여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못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호 한번 외쳐야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법으로 보장하라! 차별 철폐 투쟁. 두 분이 해주시겠는데요. 그 장애아동 교육시설협의회 신미섭 원장 선생님하고 그리고 이 420 공투단의 정승배 동지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삶을 짓밟은 보건복지부는 각오하라. 장애아동과 가족들은 보건복지부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철저한 저소득층이 아닌 이상에는 아무런 복지를 받을 수 없는 현실. 양육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가족에게만 전가되어 있는 현실. 검증할 방법도 없는 치료사에게 장애아동의 발달과 재활을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이처럼 장애아동의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수만 명의 장애아동과 수백만 장애인 가족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고 만 것이다. 그것도 장애인의 달 4월을 맞이해 보란듯이 말이다.
보건복지부의 실체는 너무나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장애아동의 처참한 삶을, 장애인 가족의 처참한 현실을 가장 앞장서서 짓밟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부양 의무제에 대해서조차 정작 국회의원들이 개선하자는 의견을 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했다고 한다. 이제 장애 자녀 부모, 장애인 당사자들과 복지 종사자들의 역할은 분명해졌다. 장애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 이전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다.
(2011년 4월 14일)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시간이 필요한데 어젯밤에 이렇게 어쨌든 결정이 나불어가지고 저희도 어쨌든 좀 논의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소통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4월 20일까지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언론도 많이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시라고 하는 자리에 가서도 현실이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투쟁해야 되겠죠. 그죠? 뭐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 부모님들, 그 보육시설 선생님들, 원장님들을 괴롭히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복지부를 잘 괴롭힐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선 집회는 복지부는 각오하라. 장애동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복지부는 각오하라. 기자회견 참석하신 여러분들,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불법 집회에 해당합니다. 구호를 외치지 마시고 순수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진 예산을 요청합니다. 종로경찰서 정비과장이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경찰서장을 명을 받아서 자진 예산 요청합니다.